다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에 있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독해 3부분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문제풀이의 요령과 그리고 어떤 점 우리가 주의해야 될지 같이 한번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시간이 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선 내용 한번 볼까요? 我妹妹以前非常害羞. 자, 이害羞는 사람의 성질,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우리 4급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죠. 이 害羞 같은 경우에는 수줍어하다, 부끄러워하다라는 사람의 성격입니다. 그럼 성격하면 무엇이죠? 성격은 性格라고 하죠. 보통 이제 본문 내용 속에 性格很害羞라고도 많이 나오고요. 혹시 性格가 안 나오면 지금처럼 사람이 어떻다 라고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이어서 볼게요. 제 여동생은 이전에 굉장히 害羞, 수줍어했습니다. 跟谁说话, 누구와 说话, 말을 해도 그 다음은 또가 나왔는데 여동생이 지금 여러 명입니까? 아니죠. 한 명이죠. 이렇게 주어가 한 명인데 왜 또가 붙어있냐면 얘는 이제 그 느낌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또가 늘 항상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쪽에 있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지 늘이라고 말이죠. 누구랑 얘기를 하든 늘 항상 롱이 쉽게 리엔홍 하게 됩니다. 이 리엔홍은 동사로서 얼굴이 빨개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리엔이 얼굴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홍이 붉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다, 이 안쪽에도 이제 부끄러워하다, 수줍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일단 세 개치를 했는데 왜냐하면 리엔하고 함께 호응되는 여러 가지 또 사급 표현들이 있어서 제가 따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쪽에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방금 말씀드렸듯 이 리엔은 얼굴인데요. 리엔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시리엔이죠. 시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보시면 물, 수, 삼수변이죠, 여러분. 그래서 물로 하는 동작, 바로 씻을 세자죠. 그래서 시리엔 하면 세수하다 라는 뜻이고, 요 밑에 있는 띠오리엔 같은 경우, 띠오는 잃어버리다예요. 우리는 이제 흔히 좀 이렇게 얘기하죠. 뭐 창피한 일 있을 때 좀 활려 이러죠. 알아들으셨나요? 활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넘어지거나 실수를 했을 때 야, 띠오리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굴 잃어버렸다. 바로 창피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띠오 하면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띠오리엔. 다시 한번 띠오리엔. 예. 그 다음은 리엔서인데요. 리엔은 방금 얘기했듯 계속 얼굴이고요. 그 다음에 써는요. 옌서 색깔이죠. 니今天脸色怎么不好? 너 오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니? 할 때 안색, 얼굴빛이 바로 리엔서가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리엔서. 다시 한번 리엔서. 이 리엔서는 좋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지금 요 리엔 나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어서 볼게요. 제 여동생은 이전에 굉장히 수줍어했습니다. 누구와 얘기를 하든 늘 항상 쉽게 얼굴이 빨개졌죠. 근데 没想到 생각지도 못했다. 上了大学后 상하면 뒤에 학교 과정이 나왔을 경우에 진학하다, 오르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러는 과거라기보다는 허가 있으므로 첫 번째 수로 한 다음에 두 번째 수로다 라는 선후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게 된 후라는 그런 뜻이에요. 대학에 진학한 후에 찡란, 찡란은 뜻밖의, 예측 밖으로 라는 뜻이죠. 야,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 찡란, 라일러. 그 다음에 전화 안 올 줄 알았는데 뜻밖의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찡란, 나디아화러. 그러니까 내가 예측했던 거랑 다르게 사건이 발생할 때 그때 찡란을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측도 안 했는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지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딱 오셨어요. 이건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돌연, 갑작스러운 상황이죠. 자, 이럴 때 뭐 씁니까? 바로 투란을 씁니다. 약간 색깔이 겹치는데 보이실려나요? 투란, 돌연, 갑자기. 란자는 저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가 두드러질 돌자예요. 그 다음에 연자가 그럴 연자라서 돌연, 갑자기 라는 그런 뜻이고,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일기예보를 봤는데 오늘 비가 안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쾌청한 날씨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옵니다. 그럼 나는 비가 올 줄 알고, 비가 안 올 줄 알고 그냥 무방비로 나갔는데 내가 예측한 거랑 다르게 찡란, 비가 왔어요. 그럴 때는 찡란이고요. 나는 비가 올 거다 안 오다라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왔다. 그럴 때는 투란 샤웰러 이렇게 이제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어서 볼게요. 뜻밖에도 变得는 뭐뭐 하게 변하다, 这么活泼하게 변했어요. 이 活泼가 바로 아까 위에 있었던 화이쇼의 반대말로서 활발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사람의 성격, 싱거로서 4급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애가 바로 이 하이쇼, 그 다음에 호어포어 요 두 가지니까 꼭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나 활발해졌습니다. 다시 대학 졸업 후에 뜻밖에도 이렇게 활발해졌습니다. 정말 랑자는 첫 번째 동사로서 가운데 끼어있는 명사로 하여금 두 번째 수락이 시키다라는 어려운 말로 겸업은 사용문을 만들죠. 그래서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깜짝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라는 자 이렇게 갑자기 변한 내 여동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시죠. 对于妹妹的变化 여동생의 변화에 대하여 그는 하고서 콜론이 나왔죠. 이 콜론의 의미는 문제 속의 콜론은 연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타가요. 각각 A, B, C, D 보기에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아라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 한번 보기를 보실게요. 他没有关心 그는 관심이 없다. 그 다음 B는 그는 굉장히 10분도 10분이 아니고 매우 굉장히라는 정도부사죠. 굉장히担心 걱정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非常吃惊 굉장히 놀랬다. 이게 똑같이 나왔죠. 자 마지막은 失望极了 무지 놀랬다. 실망하다 라는 뜻이죠. 失望 실망했다. 인데 여러분 이 보기의 느낌이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놀랬다, 매우 놀랬다, 아주 놀란 것은 아니다, 앞으로 깜짝 놀랄 것 같은 예측이 된다.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이 독해 3부분이 A1, A2, A3, A4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다른 A, B, C, D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관심, 그다음에 걱정, 실망이란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았고 추징만 나왔기 때문에 사극 같은 경우에는 이 보기에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단어가 나온다면 걔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사실 괜찮아요. 거의 이런 류의 문제가 전체 문제 한 80%를 차지하고요. 20%의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가게는 갈 때마다 한 30분씩 줄을 서야 된다. 아니면 1시간씩 줄을 서야 된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生意好 이런 게 나와요. 生意好. 生意는 무엇이죠? 혹시? 아십니까? 네, 장사 사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어휘 파악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본문에서는 높다. 근데 이제 그 보기에서는 아니다. 작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편이지만 동의편으로 묻는 문제라든지 이런 류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치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얘가 정답. 이런 류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맨 마지막으로 이 질러가 이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질러는 이 수로 뒤쪽에서 정도보호로서 이 지자가 북극, 남극 할 때 그 극자예요. 그래서 어떤 정도가 굉장히 지나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거 보시면 망질러 굉장히 바쁘다. 그 다음에 이건 좋은 것도 써요. 피어량질러 완전 예뻐해서 그 정도가 극에 다다랐으면 그 해석을 매우 굉장히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우선 중요한 단어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보기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다시 보실게요. 자, 두 번째 문제. 有时候我们无法成功 하는데 자, 우파 같은 경우 이 우자는 원래는 이제 어려운 말로 번체자라 그러죠. 요렇게 썼던 것을 간체, 간단하게 우로 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쉬운 말로 이 우는 뭘까요? 그렇죠. 没有의 뜻이죠. 没有. 자, 그 다음에 파는 方法이죠. 첫 번째 수어가 여우나매요. 가운데 명사 끼고 두 번째 수어가 나온다면 어려운 말로 여우자 연동문이라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해석을 하실 때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거꾸로 꾸며주는 형태로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파 다음에 수어가 나오면 뭐뭐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은 성공하자, 성공하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이 성공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다른 활용법을 잠깐 보시면 우파 다음에 동사는 방금 말씀드렸듯 매우 방파, 뭐할 방법이 없다 라는 뜻으로서 우파解决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우파 找到 찾아낼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문 보실게요. 때때로 우리들이 우파 성공, 성공할 방법이 없는데 이건 不是因为 무엇 때문이 아니다. 努力不够, 够는 충분하다라는 뜻이죠. 고, 충분하다. 자, 만약에 이렇게 쓰면 고, 개구자가 되는 거죠. 얘는 단독으로 론쭈이긴 하지만 다른 애들과 함께 쓰인다면 소리가 고, 이런 식으로 나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마늘 다자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를 또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많다는 느낌으로서 이 고는 충분하다예요. 고. 만약 다이어트 하는데 엄마가 자꾸 야, 밥이 힘이야. 밥 많이 먹으라고 밥을 자꾸 퍼주면 엄마한테 뭐라 할 것 같아요? 고러. 됐어요.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엄마가 용돈 줄 때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부족해요. 자, 이렇게 양적으로 충분하거나 부족할 때 고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不是 아니다. 인왜 뭐 때문이 아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공을 못하는 게 우리 노력 부족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이어서 볼까요?
我们付出的 우리가 이 付出 하면 이게 쏟아붓다, 지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특히나 이 付出 같은 경우에는 노리, 아까 여기 있었다. 노리, 노력을 쏟다 할 때 제일 많이 호응되는 동사입니다. 付出 노리 읽어볼까요? 시작. 付出 노리. 다시 한번 付出 노리.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까지 있기 때문에 노력한 것, 쏟아부은 것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쏟아부은 것은 아마도 会 말 수 있다, 是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아주 여러 배죠. 말 그대로. 아주 여러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우이도 인위처럼 뭐뭐 때문에 뜻이죠. 方向错了, 방향이 틀리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수어는 좀 해석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수어가 한자로서 바소자인 거 아십니까? 뭐뭐 하는 바, 내가 생각한 바의 문제 이런 식으로 강조해주는 역할이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동사 앞에 있다면 이 동사를 발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인데 원래는 所做이기 때문에 했던 바의, 자기가 한 바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좀 어렵죠? 그래서 가끔은 해석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바소자니까 뭐뭐한 바라고 해석하세요 라고 여기까지는 좀 말씀을 드려요. 자, 이어서 볼게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어서 이전에 했던 바의 것이 바로 모두 白费 하게 되는 것이죠. 자, 白费의 白는 하얗다는 뜻인데 얘가 부사로 쓰이면 공연히, 헛되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옆에 와서 잠깐 활용 공부 좀 해볼게요. 자, 白가 부사로서 헛되이, 공연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괜히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제 집에 갔는데 回家非常饿. 그래가지고 뭐 打开冰箱 문 열어서 随便的吃 아무거나 막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피자다 하고 들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엄마한테 뭐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피자 먹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물론 이럴 수 있겠지만 야 많이吃了 괜히 먹었다. 방금 전에 아무거나 막 먹었는데 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서운해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중국어로 白吃了 하시면 돼요. 白吃 하면은 괜히 먹다, 공연히 먹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한 잔소리 한 100번 했어요. 근데 걔가 전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럴 때도 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白说了 괜히 얘기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러를 쓰면 이제 완료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괜히 먹었다 그러면 白吃了 괜히 얘기했네 그러면 白说了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白费了는 뭘까요? 白费费는 이게 소모하고 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헛되이 노력하다, 공연히 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연결해서 볼게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공 못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바의 것들이 바로 모두 공연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因此, 이로 인해 很多时候 이런 이제 표현들은 좀 기억하면 좋아요. 很多时候 하면 많은 경우에, 많은 때 랄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首先 우선 먼저 마땅히 找准, 找는 동사로서 찾다이고요. 准은 형용사로서 정확하다는 뜻이죠. 동사 다음에 또 다른 동사는 형용사가 나온다면 얘의 역할은 결과보호입니다. 그래서 找准 하면 정확하게 찾다입니다. 무엇을? 前进的方向,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방향을 먼저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실게요. 这段话, 이 단락의 말은 주로 想告诉我们什么? 이 글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라는 이런 문제는 뭘 묻는 거죠, 여러분? 바로 주제를 묻는 거죠. 주제 같은 경우는 문 뒤에 나서 사람들의 관심을 싹 끈다든지 아니면 문미, 글 맨 마지막에 놓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한 문장으로 종합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죠. 그래서 주제 관련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에는 맨 첫 번째 문장이나 맨 마지막 문장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맨 마지막에 먼저 마땅히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A 보시죠. 마땅히 学会, 学会는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学会는 배워 할 줄 알다, 터득하다이고 이제 구조적으로 어법적으로 본다면 学가 공부하다 동사고 会는 결과보로서 배워 할 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읽하면 터득하다 혹은 할 줄 알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땅히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原谅 용서하다. 그 다음 두 번째 别随便放弃, 함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 포기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어요. 지금 이 보기가 나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구나. 여러분 그런 감동적인 그런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이 글을 이제 맺어주는 그런 주제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 제 첫 번째 도입 부분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던 문장과 연결이 되는 연관성이 있는 보기를 답으로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를 보시면 方向很关键, 이 관键은 관건, 중요한 것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아주 관건이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고
혹시 관지엔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해도 여기에만 뭐가 있습니까? 펑샹, 방향이 있기 때문에 찍는다고 해도 이렇게 찍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있으니까. 자, 마지막 付出就能成功. 자, 付出하면 즉 자기가 쏟아부으면 바로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인데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뭘 못한다? 성공을 못한다라고 위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적인 내용이니까 틀린 거고 정답 그래서 C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주제 찾기 관련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같이 보실게요. 第一印象的影响力很大. 요거는 굉장히 그 쓰기에서도 많이 나오죠. 첫인상에 관한 이야기. 第一, 제 첫 번째 인상, 첫인상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사람들은 시관, 위관을 아는데 이 시관은 명사로서 습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익숙하다, 습관이 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我习惯吃中国菜了. 나는 중국 요리 먹는 게 익숙해졌어 라는 본인이 익숙해진 상황을 뒤에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구조는 좀 상당히 독특한 구조인데요. 사실 사급보다는 5급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동사 다음에 위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좀 어렵게로는 뒤에 시간, 장소, 목적, 방식, 대상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디에, 어디에서 뭐뭐 하다인데요. 자, 사급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옆으로 보실게요. 자, 이 동사 다음에 위가 나오면 해석을 어디에 뭐뭐 하다라고 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주 하면 도움이 있다죠. 그러면 어디에 도움이 있다? 발전에 도움이 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 더 여리 하면 이로움이 있다죠. 그럼 어디에? 건강에 이롭다. 이런 식으로 수로 다음에 있는 위 자체만으로는 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디에 뭐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하는데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죠. 사람들은 뭐 하는데? 통과 第一印象, 제 첫인상을 통해서 去判断, 판단해 가는 것이죠. 무엇을? 한 사람이 是否, 是否는 是不是의 서면 형태로서 뭐뭐인지 아닌지 그런 뜻입니다. 우선 이 문장을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是否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볼게요. 자, 그러면 뭘 판단하죠? 한 사람이 值得, 值得는 뭐뭐할 가치가 있다. 친구가 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첫인상을 통해 제가 내 친구가 될 만할까? 그럴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거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是否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뭐인지 아닌지인데 단독으로 쓰지 않고 이 뒤에 반드시 동사거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맞는지 아닌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문으로 볼까요? 我也不知道, 나도 모른다. 그가 是否来, 걔가 올지 안 올지를 몰라인데요. 만약에 여기다 라이브 라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 是否를 쓰면 오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걸 강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 강조할 때 是否를 쓴다는 거죠.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첫인상을 통해 사람들이 판단해 간다. 무엇을? 한 사람이 그 친구가 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간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네, 다음 볼게요. 因此, 이로 인해 很多人, 많은 사람들이 为了하기 위해 给人留下好印象. 요 구조는 给人留下好印象. 요 구조는 우리 어순별 시험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注意, 주의한다. 자신의语言,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죠. 하지만 很多时候, 많은 경우에 第一印象, 이 첫인상이라는 것은 사실 무엇이다? 是不准的, 정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입니다. 자, 요 글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반드시 읽으셨어야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문제 보실게요. 人们通过第一印象, 사람들이 첫인상을 통해서 去判断, 판단하는 거죠.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흔히 어떠냐로서, 그럼 이 문제 자체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올바른 것은, 주제는 뭐냐? 이게 아니고 문장으로 되어져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 자체가 통째로 본문 속에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찾아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판단한다, 여기 있었죠. 판단한다. 그럼 그 위에 부분 물론 작긴 하지만 짧은 이 부분은 사실 볼 필요가 없었던 부분인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문장 형식으로 되어져 있네. 그럼 이 문장의 정답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니까 찾아가시고 그 밑에 봤더니 이거는 사실 어떻다? 不准的, 정확하지 않은 거다 했기 때문에 정답 무엇입니까? 不准确. 같은 말이죠. 정확하지 않다라는 D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 보세요. 更安全, 더 안전하다. B, 不礼貌, 예의 없다. 그 다음에 很浪漫, 아주 낭만적이다는 우리가 얘가 맞는 말인지 아닌지, 정말 도의적으로 그런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본문 속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본문에 나왔냐 안 나왔냐.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문장으로 나와져 있다면 정답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는 큰 키워드가 되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D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3개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선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이 글을 왜 읽는지, 주제 찾기인가? 아니면 특징을 찾는 것인가? 아니면 이 문장 위치를 찾는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각 문제별로 여러분들 공략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동의어를 묻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반의어라든지, 아니면 어휘의 의미를 파악시키는 이런 문제 유형이 아니라면 나머지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80%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단어 나왔으니까 얘도 나왔으니까 얘가 정답, 이런 이유가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치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주제 찾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부분, 맨 마지막 부분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를 통해 아, 이거 주제를 묻는 거구나 라고 파악이 되셨다면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읽으시고 여기 정답 있네? 라고 빠르게 찾는다면 빠른 시간 안에, 사실 우리가 40분 내에 4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고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도 실력이니까 그 실력을 쌓아갈 수 있겠죠. 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 큰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시험장에서 잘 활용하셔서 그 시간 내에 잘 푸시고 모두 고득점으로 여러분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적중 특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짜이찐!